여러분, 혹시 지금 휴대전화가 울리고 특정 인물의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한숨부터 나온 적 있으신가요? 만나가 돌아가는 길엔 즐거움보다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몰려오고,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들어줬지? 또 나만 배려했네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우리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끊임없이 앗아갑니다. 머리로는 알죠. 이 사람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하지만 막상 관계를 끊자니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손절, 즉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하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쁜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몰 비용 오류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리 기제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티켓값이 아까운데, 여기까지 온 시간이야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미 지불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즉 매몰 비용에 집착하느라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로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 사람한테 쏟은 정성이 얼만데, 과거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지금 현재 나를 갉아먹고 있는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투자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요? 여기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무서운 심리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박에 빠지는 원리를 아시나요? 슬롯머신을 당길 때마다 돈이 나오면 금방 질릴 겁니다. 아예 안 나와도 금방 포기하겠죠. 그런데 아주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잭팟이 터집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다가도 아주 가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죠. 거봐,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의 덫입니다. 그 가끔의 좋은 순간이라는 희망 고문에 중독되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나쁜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관계를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이 무의식 깊은 곳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혹은 유기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거절이나 단절은 곧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버림받은 것과 동일한 공포로 다가오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을 해도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나? 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부당함을 참아내는 겁니다. 나의 감정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참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결국 언젠가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어 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취약한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울타리가 없어서 타인의 감정 쓰레기가 내 마당으로 마구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상대방,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 약한 경계선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우는 공급원으로 삼는 것이죠.
결국 손절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마주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를 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방식이 아니죠. 나를 지키면서도 우아하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세련된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만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세요. 추상적인 기준은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약속을 3번 이상 당일 취소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3번 이상 요구했을 때처럼 명확한 기준선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선을 넘었을 때의 행동 지침, 즉 if then 규칙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 그가 또다시 내 외모를 비하하면 그때는 정색하고 그런 농담은 불쾌해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뜰 것이다.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색돌 기법을 활용하세요. 특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나 에너지 뱀파이어들, 즉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반응, 즉 화, 눈물, 해명 등을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먹이 삼아 더 날뛸 겁니다. 그럴 땐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흥미도 없는 상태가 되세요. 대화는 단답형으로 응, 아니, 글쎄. 표정은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겁니다. 셋째, 나 전달법으로 마지막에 의사를 표현하세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비난이 아닌 나의 상태를 전달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당분간은 너와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을 그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동요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손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환부를 도려내는, 나를 살리는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당연히 통증이 따릅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지로 외면하지 마세요. 아,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관계를 끊어내는 건 참 아픈 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쓰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은 선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건강하게 바로 서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